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드디어 6월의 마지막 날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간 거죠. 2020년.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에서 전해진 미국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좀 힘차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 그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시장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별로 저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 거 이게 박스권으로 오늘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깊게 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었다면은 중국이 그 한한령을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해제를 한다. 그래서 한국 상품을 파는 그런 이제 이벤트도 하고 그런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무적이죠. 그동안에 그 관련 산업들이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약간 정치적 행보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특별 그 지위를 박탈한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좀 각세우고 한한령을 계속 유지해서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좀 바탕에 깔리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가도 이제 오늘 화장품이나 관련 면세점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강세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장 보면 어느 거 하나 좀 똑바로 버티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하루였다. 그 재미난 게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세게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플러스 400원에 멈추는 53,000원도 지켜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재미난 게 뭐냐?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가 1649억인데 삼성전자 개인이 판 순매도만 1541억, SK 하이닉스 판 것만 1063억.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감 잡히시는 거 있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냐면 그동안의 시장을 그 앞장서서 왔던 소위 말하는 선도적 주도주, 그래서 언택 관련, 2차전지 관련, 바이오 관련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시가총액 랭킹 10위 안에 대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더 이상 뽑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세워놓고 지금 이제 나머지 갖고 움직이는데 그 대상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지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제부터 삼성전자 네가 책임져라 우리 시장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그렇게 있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떨어지는 날 삼성전자를 사서 올라가는 날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단타 형식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개미들은 굉장히 스마트 개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잠깐 벗어봐야 알죠. 이게 진짜 스마트한 건지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 이유가 어떻든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건 지금 시장은 제 생각엔 드디어 박스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이 박스권이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스권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왠지 길 것 같은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불길한 느낌은 잘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증시 화랑 이렇게 해서 뭐 개미들이 막 몰려온다. 이렇게 고객 예탁금도 막 50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못 찾고 돌파구라는 게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조정받으면 돼요. 조정받을 때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면요. 이 가격 조정을 받는 것 대신에 이거를 시간 조정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개인 투자가들 일반 개인 투자가들 요새 뭐 개인 투자가 개미 그래도 다 똑같은 개미 아니니까 저랑 같이 이런 방송을 듣고 뭐 하시는 그냥 일반 개미 투자가들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칼밥 내먹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라는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계속 사서 모으든지 좀 비교적 롱텀으로 성장성이 있고 또 수익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또 미래의 리딩 컴퍼니화 될 산업적 성격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서 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허용하는 룰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막 단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단타로 한다는 거는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지점장 생활 할 때에 뭐 전국의 랭킹에 들어가는 그 랭킹에 들어간다는 게 뭐 거기 있는 고객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약정고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정을 많이 하는 건데 진짜 칼밥 내먹는 겁니다. 그냥 번개처럼 샀다가 번개처럼 팔았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맞추는 건데 마큐시어를.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박스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주식 투자를 한다 이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식은 미래를 사는 건데 미래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할인해서 현재 가격으로 끌고 와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할인율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 할인율이라는 건 결국 기대 수익과 같은 건데 그 할인율로 기대 수익으로 할인을 해서 현재까지 끌고 와 보니 그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현가, 마켓밸류와 도대체 어떤 편차가 있느냐? 그래서 마켓밸류가 싸 보이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팔거나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은 아니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이제 칼밥 내먹기를 할 때는 이거를 저는 이제 일반 개미 투자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래도 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대 수익도 많이 낮춰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삼성전자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오늘 아침에 튀어 올라오니까 걷다 대고 거의 2,500억을 팔았죠. 2,500억을 팔았는데 순매도가 2,500억인데 재미난 게 이제 뭐 나머지는 그래도 좀 샀어요. 바이오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좀 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도 이런 거예요. 그 지금까지 나왔던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셀트리온, 삼성 SID,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시장을 끌고 왔던 이런 주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질만 하지 떨어지면 들어가지 이걸 앞장서서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됐다. 그거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고소공포증. 가격이 높은 거예요. 이걸 내가 옛날에 얼마 때 샀는데 지금 또 살려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시장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높아져야 돼요. 현가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 작업을 우리가 뭐 조정 내지는 숨 고르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동성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공포증 있지만 주가 빠지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깊게 빠지지도 않아요. 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횡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데 우린 박스권 안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제가 제일 예상하기 싫었던 시나리오인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확인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이런 그 개인 투자가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제가 받은 느낌을 빨리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에서 그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매기는 문제 이거는 뭐 계속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건 이제 찬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 디테일이 스투피드예요. 제가 보기엔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아주 디테일이 너무 없다. 그래서 부동산도 못 막을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어갔다며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 버터를 원하는 사람한테 마가린을 먹으라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마가린도 맛있으니까 먹어라. 싫대잖아요.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은 죽어도 버터를 먹겠다는 겁니다. 왜? 버터를 먹고 싶으니까. 그거를 국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와 공급과 텍스로 컨트롤을 하는 거지 규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짜증 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서 헤매고 미국은 우상향하고 그러면 미국 시장 가서 애플 사죠. 뭐 좀 번잡스럽고 뭐 하지만 뭐 같은 돈 내려면 거기 가서 사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안 생기란 법이 없죠. 그런데다가 뭐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매매해도 기관 외국인 다 양도소득세 그건 뭐 하긴 뭐 이중과세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만 아주 옹골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그 디테일한 부분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금 이제 증시에 와 있는 자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뭐 그렇네 안 그렇네 그래도 부동산 쪽에서 많이 왔고 많이 왔어요. 그런 자금들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들은 원래 주식시장 돈이 아니에요. 잠시 와 있는 돈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면 개인 투자에 불리하게 되면 쉽게 떠날 수 있다. 또 미국이 그렇게 해서 우상향 가고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수치들이 그런 대로 쫓아 올라가면 심지어 요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데 죽는 사망률이 떨어진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 문화에 맞을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식축구 보십시오. 이렇게 쭉 양쪽으로 서서 그 공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딱 너는 저기 가서 쟤를 넘어뜨려라. 붙들고 늘어져서 넘어뜨려라. 들이박아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린 그냥 가서 찍기만 하면 된다. 그런 문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 우린 그냥 계속 간다. 그러던 차에 뭐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 나오면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총차고 소부 개척을 해서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돌아가면 그럼 외국 투자가가 한국에 대한 투자 그 포트폴리오를 뭐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국 시장 좋은데 미국 시장 투자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뭐 더 얼마 전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회사 이름이지만 전 뭐 특별하게 네이버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이버 통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CMA 아닙니까? 미래에셋대우가 운영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중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중개 판매하는데 그게 잘못돼서 되면은 통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예금자 보호가 해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보도 보니까 미래 에셋 대우 네이버 통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게 뭐가 달라지나요? 그거 이름을 그렇게 길게 하면 고객이 손해는 안 보나요? 진짜 해야 될 게 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은행 간에 송금하면 수수료 냈잖아요.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막 개발했어요. 이거를 막 메신저 같은 걸로 돈 보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돈을 받냐면 그거 했더니 이게 뭐 은행이 아니면 은행법상 할 수 없다 묶어놓고 6개월 동안 지지를 끌면서 뭐 맨날 그거 회의하고 뭐 이러고서 6개월 사이에 은행이 다 개발해 놓으니까 그냥 펼쳐놓으니까 그럼 뭐 그때 중소업체도 다 죽는 거죠. 얼마 전에 총리께서 넷플릭스 같은 거를 5개 이상 뭐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영상 관계되는 그런 조그만 그런 거 시도하는 중소기업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같은 거 만들어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영화업자들 거대 기업이 이건 뭐 영화가 다 이렇게 망하고 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해서 뭐 금융기관이 운영하다 잘못해서 그거 뻥 나서 정부에서 그거 물어준 거 본 적도 없고 다 그런 거 잘못한 투자자가 잘못이죠. 그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요새는 이제 AC, 애프터 코로나 그러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가는 거가 뭐 별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오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가속화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좀 전향적인 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뭐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에 마스크 잘 쓰고 국민들이 말 잘 들어서 뭐 K방역 그래서 세계가 뭐 칭송하고 이런 환상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 K방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말 잘 듣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진짜 전철,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월 다 놓칠까봐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 시장은 제가 보기에 이게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하나,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그냥 개인 투자가는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마라. 그리고 깊게 빠지면 그런 주력 종목들을 분할해서 매수하라. 그리고 길게 가보자. 난 그래도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진짜 입에 가시가 돋아서 난 주식 매매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분은
그럼 두 번째 방법 뭐냐? 뛰는 오늘처럼 장이 아침에 항상 강하게 튀어오르면 때려라. 이제 대충 정해졌어요. 이 박스권에 밴드가 정해졌잖아요. 밑단, 윗단이. 그러니까 밑단에서 위로 붙으면 때리고 밑단으로 가면 사고 뭐 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슬림하게 칼밥도 모아갖고 모으면 그거 이제 많아지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그런 식의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얼마 동안 우리가 사서 막 몇십 프로 올라온 이런 환상은 이제 전부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의 경험이 상당히 있는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10번 던져서 6번 맞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10번 던져서 4번 맞으면 깨지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그렇게 정리했지만 뭐 시장 내일도 있고 또 목요일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갖고 이 박스권을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6월 말일날 현재까지 제가 본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이 드디어 박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매일 저와 같이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박스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